요즘에 해외여행들 엄청 많이들 가십니다. 경험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여행 같은 건 다양하게 가보면 좋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저희 채널에도 한번 출연을 하셨었죠. 충코의 철학에 이 충코님께서 신간을 출간하셔서 한 권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너무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죠. 소유를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가 훨씬 우리에게 좋다. 실제로 SNS 보면 어떻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 이런 경험을 했어. 난 저런 경험을 했어. 이제 이런 경험을 할 거야. 경험들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경험하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험을 많이 하면 좋아라는 압박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경험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곳에 여행을 가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보다 무조건 낫다, 행복하다, 풍요롭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를 경험을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시간을 지불해야 됩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돈과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둘의 인생은 이 사람이 무조건 더 행복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전으로 가보면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제한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경험이 다양해진 요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걸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걸까?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경험의 깊이라는 차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명한 관광지에 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 사람은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그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똑같은 곳에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사회적 배경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경험해보면서 내가 무엇이 좋고 싫은지를 온전히 깊이 있게 경험을 한다.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를 겁니다. 후자의 사람이 훨씬 더 깊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의 박물관에 가서 사람들이 한 작품당 얼마의 시간을 쓰느냐, 모나리자 그림 앞에서도 머무르는 시간이 30초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여행이 될 수 있는 순간인데 그냥 거기 한번 도장 찍고 아, 모나리자 하고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험의 양만 늘린다면 나한테 깊이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깊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훨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깊이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깊이 있는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때요? 특별한 경험을 해야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이 경험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더라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도 이 철학자 칸트의 예시를 들더라고요. 평생 한 곳에서 자라서 자기 마을을 벗어난 적도 없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한 가지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왔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평생 학문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만 계속해 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맨날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 경험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철학적 유산을 남겼잖아요. 칸트의 사례를 보면 경험의 폭, 종류, 특별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의 양을 늘리는 건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깊이 있게 할까는 굉장히 막연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연습을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최고급 식사를 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원하던 비싼 메뉴를 먹었을 때 그 가치를 깊이 음미할 수 있는 통찰력,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경험의 기회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정신의 능력이다. 그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고 그걸 하기 위해 애쓰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특별한 경험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버리셔야 되고요. 일상 속에서 하는 경험들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을까?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출근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랑 달라진 오늘의 이 하늘 풍경은 나한테 또 어떤 의미를 줄까?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산과 하늘, 바람의 흐름을 보면서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미슐랭 3스타의 식당이 아니더라도 동네에 있는 노포의 백반 한 그릇 먹으면서 그런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서 정신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경험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경험을 해보고 말면 그 경험들은 낭비된 경험으로 남을 겁니다. 다들 가는 데 따라서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왔던 그 여행지가 기억에 많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느꼈던 그 경관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어요. 흑백요리사 보고 파인다이닝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유명하다는 셰프의 음식이네, TV에 나왔던 그 메뉴네, 힘들게 예약 경쟁을 뚫고 여기 왔어, 인증샷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셰프가 왜 이렇게 플레이팅을 했고, 이 메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질감은 어떻고, 향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험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더 깊이 있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돌이켜봤을 때 나 인생 잘 살았다, 이런 감정들만 남게 될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계속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하다고 대충 모든 경험을 해버린다? 그럼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그렇게 모든 경험을 100% 치열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피곤한 것 이상으로 느껴지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 하는 경험들 똑같이 따라할 그런 노력으로, SNS에 유명하다는 거 쫓아가서 클릭 경쟁, 예약 경쟁할 그 노력으로 그냥 내 일상의 경험에 더 집중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험, 부럽지 않은 깊은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훨씬 더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될 겁니다. 핑코님의 신간,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본다라는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경험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